네. 찾아보니까요. 만 39세 이하까지 이렇게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유, 혼란이 됐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정프로 이름으로는 안 된답니다. 동서 없는 분이 정프로 이름 좀 빌려서 하면 안 되냐고. 그런 차명 창업은 안 되죠, 여러분. 에이,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하여튼 창업의 의지, 또 아이디어, 또 기술 뭐 이런 거 있는 분들 많은 도전 부탁드리겠고요. 기창업하신 분들도 이미 창업하신 분들도 또 도전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만 39세까지. 예,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창업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계속 이제 한 직장을 계속 다니셨으니까. 잠깐 있었습니다. 창업? 예, 언제요? 1년 반 정도. 그래요? 30살에. 그래서 창업 때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예. 금융 관련돼서. 알고리즘 매매 로봇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창업. 2000년도에 했었는데요. 네, 잘 안 됐어요?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투자자들이. 2000년에. 하긴 그때는 뭐 너무 어색한 단어였겠지. 그래서 잘 안 됐습니까? 망했죠. 망했어요? 네. 네, 또 그렇게 또 창업해보고 젊을 때니까 또 가능했겠죠.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삶에. 그 창업 경험이 예. 알고리즘 매매 너무 앞서가셨구나. 예, 항상 시대를 반보 정도 앞서셔야 되는데 2보 앞서셨네요. 지금 뭐 알고리즘 매매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또 가볼까요? 시장 이야기. 예, 우리가 쉬는 동안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아침 끝난 월요일까지 미국 시장이 3일 연속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주 초에 약세였죠. 근데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주 후반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고용지표 둔화의 지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주간으로 다우가 1.1, 나스닥이 1.4, S&P 0.5% 올랐는데요. 금요일 날 상승폭이 네. 다우가 1.18, 나스닥이 1.99, S&P 1.26.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상승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도 반도체 위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19 올랐고요. 다우 0.46, S&P 1.1%. 그래서 우리가 주말과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시 신고가 근처에 가 뭐야? 있습니다. 나 정말 미국 걱정은 하지 마라. 미국은 너무해 진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표들이 좋은 지표들 많이 변화됐습니다. 유가가 7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달러엔스가 107까지 갔었죠. 104.9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달러엔도 153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원화는 1,355원까지 떨어졌고요. 국제 중일도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3일 동안 좋았던 게 어떤 거냐는 이제 일봉으로 S&P 500이 일봉으로 보면은 지난 주 초에 빠졌다가 주 후반에 그냥 곧바로 다시 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몇 개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애플하고 테슬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8.3% 올랐고요. 테슬라가 7.6%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했어요. 그러면서 주중에 저점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애플의 월봉입니다. 월봉이요. 예, 애플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네. 애플의 월봉을 보면은 뭐 그다지 그냥 그럭저럭 거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한 조 올라옴으로써 그냥 곧바로 물론 그동안에 떨어질 땐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애플은 큰 변동성이 없이 움직였었고요. 이제 한 방에 올라 버리니까 또 다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이 BOJ에 의해서 두 차례 정도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엔 찍었을 때 한 차례 개입을 했고요. 160엔까지 찍었어요? 네, 160엔 찍었을 그때 때 정점. 들어갔죠. 예. 그랬다가 그때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반등 줬다가 2차 개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53엔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요. 130엔 아래를 떨어뜨렸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약간 미국과의 정적인 뭐 이해관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원화도 그러면 강세가 됐겠죠. 우리 원화도 1,4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1,300원대 중반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엔화를 샀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
어차피 한국의 원화와 예. 일본 엔화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별 의미 없잖아요. 환율은 항상 그렇게 상대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달러 베이스에 있는 쪽에서는 당연히 그만큼의 온전하게 이익이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럼 엔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뒤늦게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어차피 예. 한국 원화랑 엔화랑 이게 엔화 빠지면 한국 원화도 빠지고 이렇게 가는 거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는 네. 단순하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엔화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고 네. BOJ에서 개입을 했을 때 엔화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강세가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그 차이를 먹는 갭이 거군요. 있는 거죠. 예, 아. 갭이 있는 거라고. 또 그런 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그래서 이제 보면서 160엔 찍었다가 막 예. 150 몇 엔 막 떨어지고 아싸 좋았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차피 내가 원화로 엔화를 샀으면 예. 큰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 1600원 갔을 때 아마 원화로 했을 때 얼마였냐면 900원 아래 했으니까 예. 870원, 860원 그랬을 거예요. 예. 지금은 아마 900원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거기서. 제가 한 880몇 원 뭐 이렇게 샀던 예, 것 예. 같은데. 그때 우리 얘기할 때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좀 우호적으로 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가 시장을 견인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아마존 이런 게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 후반에 괜찮아졌다. 결론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끝난 월요일 시장에서 보면 소폭 상승 후에 장중 내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3.7%, 마이크론이 4.7%, AMD가 3.4%, 메타 3%로 대단하다, 전반적으로 진짜. 다들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고스란히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로이터발 뉴스 하나 있었죠. 공격 들어갔다는 이런 게 조금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지난 한 주를 미국은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전반 주간으로는 코스피가 0.7, 코스닥은 1% 올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소폭 하락을 했어요.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요. FMC 회의 후 전에 우리는 올랐고 후에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6,807억 순매수했거든요.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팔았었잖아요. 네. 다시 순매수가 지난주에 됐어요. 환율 영향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우리 시장이 좀 하방보다는 위쪽을 좀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호시적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IR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견인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주 강하지 못했어요. 그건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긴 한데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규모가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후에 되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금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대부분 다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저점으로부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는 멈춰져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올라와서 분위기 자체는 지수만 올라가고 종목은 못 오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지수는 조금뿐이 안 올랐지만 종목별로는 저점으로부터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화장품 많이 올라왔고 미용기기 많이 올라왔고 엔터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뭐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난주 FMC 회의를 하면서 반도체주나 미국의 빅테크들이 좀 매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난주 후반 들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지수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은 기저에는 연준의 금리 및 경기 정책,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 물가와 국채 수익률, 환율 흐름이 중요하다. 요걸 이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지난주 후반에 좋았던 거를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고용 지표 둔화로 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이젠 물가가 자꾸 스티키하다 이 얘기를 하니 그러면 자꾸 이제 소비가 줄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먼저 고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비농업 고용이 17만 5천 명,
컨센이 24만이었습니다. 이전이 30만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민간 부분의 빈농업 고용도 16만 7천 명. 이것도 이전이 24만 명이었어요. 그보다도 실업률이 3.9%입니다. 이전에 3.7, 3.8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네. 이게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고용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전년비 3.9%. 이것도 컨센이 4.0, 이전에 4.1%였어요. 이걸 쭉 얘기를 해보면 저축률까지 제가 써오긴 했는데 이런 거예요. 임금 상승률은 줄었죠. 저축률도 줄었어요. 고용도 줄었어요. 실업률은 늘었어요.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고용이 타이트한 게 이게 좀 완화가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잡아낼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생각인 거고 파월 의장이 맨날 얘기했던 게 네. 이거예요. 그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예.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고용이 좀 바뀌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렇게 올랐고 뭐 환율이나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전체 시장에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환율이나 국채주는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이제 수급에 의한 종목 장세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미국이 떨어지는 동안에 우려에 비해서 선방을 상당히 했어요. 또 미국이 올라갈 때 또 그만큼 못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도 선방은 좀 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시장은 지수의 큰 움직임은 삼성전자나 일부 종목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특히 2차 전지들. 지난주 우리가 약했던 건 2차 전지들 때문에 그랬어요. 2차 전지주들이 실적이 안 좋게 지난주에 다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는데 일단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요 또 실적에 대해서는 또 잠깐 잊어먹어요. 네. 시장이 잠깐 잊어먹고 뭐 뉴스나 이벤트 또는 스토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발목을 좀 잡았던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 끝나고 나서 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주면 지수는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뭐 외국인들의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계속 이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장이 밑으로 무너질 것 같아. 네. 그러면 종목 장세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테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잖아요. 네. 지금 조금 안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목 장세는 된다.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의 주봉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3조 오르면서 다 왔죠. 다시 또 신고지수에 조정받은 거 다 거의 예. 복구했네요. 네, 그런데 이건 S&P 500은요. 네. 나스닥 보세요. 이거- 아예 왔습니다. 네, 나스닥은. 네, 네. 나스닥. 그만큼 미국도 지금 일부 종목에 의해서 많이 시장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도 나스닥에 속해 있는 IT 기술주들, 반도체주들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를 보다가 우리 코스피를 보면 답답하죠. 똑같은 주봉이에요. 똑같은 주봉인데 우린 빠졌다가 요만큼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신고 지수도 아니고 네, 네. 직전 고점에서 요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떨어질 때도 약간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올라갈 때 좀 위쪽을 바라보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올라가려면 우리 시장이 밑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왔던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재료가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재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환율 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지수는 움직이겠죠, 전반적으로. 근데 이 차트 자체로만 보면은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거래도 좀 줄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움직여줘야지 지수는 움직일 거고 네. 그들이 좀 움직이지 못한다면 계속 뭐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요런 자산 배분에 관한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좀 예. 여쭤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국장의 몰빵 내지는 이제 예.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국장을 하시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예. 기업들이 더 투자하기도 좀 편하다고 생각하실 네네. 테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국장의 몰빵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 예. 그래서 미국 내지는 하여튼 좀 약간 배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지금 타이밍이 아무리 봐도 미국 시장은 이제 너무 갈 만큼 간 것 같고 예. 이제는 한국이 좀 갈 때인 것 같아서 한국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예. 미국이 안 좋아진 게 좀 확인이 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예. 자산 배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타이밍이 도대체 오질 않아요. 예. 미국은 계속 좋고 예. 한국 그냥 계속 뭐 횡보 내지는 뭐 예. 그러면 아예 그냥 지금이라도 예. 그래 뭐 지금까지 차이 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을 이제 다시 제로로 생각해서 미국도 서서히 좀 늘려나가고 한국을 조금 이제 줄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래도 미국은 좀 너무 오른 것 같으니까 미국은 조금 이제 조정 받거나 좀 많이 떨어질 때 예. 이제 미국이라고 해서 뭐 만년 천년 만년 계속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예. 미국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 한국과 미국 자산을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에. 미국 떨어질 때는 우리도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배분하면은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에 그럴까요?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구분해야 되는 건 이제 지수하고 종목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부담스럽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별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이벤트에 보면 맨 앞에 오늘 지금 디즈니 실적 발표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또는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찾을 필요 있다. 즉 지수 플레이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장기로 분할 매수해서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오늘이 맞냐 빠질 때가 맞냐가 아니고 지수 플레이를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만약에 5년짜리 한다, 10년짜리 한다 그러면은 소위 그 뭐 평균 가격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종목은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종목을 볼 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그 시기에 가장 핫한 종목들이 막 몇 배 올라 5배 올랐다 10배 올랐다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보지만 조금 지나보고 보면은 고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바라볼 때는 네. 조그만 종목보다는요 대표 종목을 하시되 대표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것들 하는 게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하고 미국하고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잖아요. 네. 미국보다는. 그래서 미국은 대표 종목을 하는 거고요. 네. 우리 시장에는 기업들을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에는 그 종목 하나하나를 좀 연구를 해서 종목에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지수는 못 간다 하더라도 종목의 수익률은 더 높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답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미국은 약간 좀 대표 선수들로 예. 그리고 우리는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해서 예. 조금 더 알고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면 예. 좋습니다.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이런 거죠. 예. 대형주 지수 플레이, 대형주 플레이 또는 중성주 플레이 이렇게 섞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애플 아이패드 신제품 공개 오늘 그동안에, 나와요? 예, 네. 계속 얘기했던 요게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는 디즈니 실적 발표가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실적 발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카카오페이 있고 내일 카카오뱅 크래프톤 주요 종목들만 써온 겁니다. 그리고 9일 날은 LG, NHN, 카카오 실적 발표 있고요. 10일 날 셀트리온 실적 발표인데 셀트리온도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이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자수 뭐 매수 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주가는 밑에서부터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크게 움직이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은 애플 아이패드가 이제 중요한 뉴스이고요. 그리고 매크로 지표에서는 중국의 CPI와 PPI가 발표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호주하고요. 영란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뭐 아마도 뭐 동결할 가능성이 높겠죠. 먼저 금리 인하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커멘트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합니다. 이 보시면 근데 중소형주 실적 발표들이 가장 핵심인 거죠. 다른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고용 보고서는 설명드렸고요. 네. 주말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은 이집트에서 했잖아요. 요거를 하마스에서는 오케이 승인 받아들였어요. 근데 주말에까지 나온 뉴스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요 하마스의 제안을 거부한다. 라파 작전은 불가피하다라고 미국에 통보했다라고까지만 제가 적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요걸 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로이터발 뉴스가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뉴스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린 라파 동부 지역을 공습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 이건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미국의 나타 선물이나 그 미국의 시간의 거래를 봤는데 아침에 살짝 빠지다가 또 다시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쉬었다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좋았으니까 우리 좀 온전히 그 영향을 받으면서 아침에 한 1% 이상 떴으면 좋겠는데 네, 네. 요런 뉴스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방금 나온 뉴스라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IT 관련된 뉴스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도조 있잖아요. 도조. 예, 여기에 탑재할 칩 생산을 시작했는데 요거 TSMC에서 한다라는 대만 언론과 한국경제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 이 칩은 약간 우리 삼성전자도 좀 만들지 않았었나요? 네, 예, 원래 우리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근데 있었는데 도조 이거는 삼성에 안 맡기고 TSMC로 간다고요? 그렇게 뉴스가 안 그래도 좀 나오고 TSMC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대만 언론에서 나온 뉴스를 한국경제에서 받아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살펴볼 내용이고요. 도조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슈퍼컴퓨터. 대규모 컴퓨터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엔비디아발 그 엔비디아 HBM 여기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뉴스가 있었다는 걸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4번, 5번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램 가격 있잖아요. 범용 PC용 범용 DDR4 가격 4월 평균 고정 가격이 2.1달러가 됐다라는데 이게 16개월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랠리가 진짜 시작된 게 맞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온 거예요. 이게 2012년 7월부터 하라고 그래서 26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최저점이 1.3달러였거든요. 네. 작년 10월부터 반등을 했는데 이 차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달러 이상 간 거는 2022년 12월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잖아요, 거의 반토막 났다가 다시 2달러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작년 가을에 그 트렌드포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쪽 반도체 섹터의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범용 디램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올해 초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반도체 랠리가 있었고 AI 반도체 HBM 같이 움직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거의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아까 우리 공 기자님 잠깐 전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에이스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분야 에이스 100명을 TF팀, 300명을 개발팀으로 구성해서 TF 및 개발팀을 구성했다. 최정예 멤버들 400명 모아서 이유가 뭐냐? 엔비디아의 12단 HBM 납품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왜 했냐? 수율 때문에 수율 향상에 집중하면서 이걸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뉴스를 딱 보자마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빨리 해야 된다. 계속 그러게? 딴 얘기 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랬던 거 얘기잖아요. 지금 5월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곤 있는데 그동안에 물론 준비를 했고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서 우리는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작년에 뭐 했는지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조직이 큰가? 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관련 뉴스들은 여전히 좀 나와 있고 미국에도 반도체 섹터들이 여전히 뭐 다들 다 좋은 상황이라서 우리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는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애플이 내년 말에 20.3인치 요거 아마 아이패드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패드인데 이렇게 덮는 거군요. 예, 덮는 거군요. 예, 나오고 2026년에 폴더폰이 양산한다. 이거 왜 제가 한 줄로 딱 가져왔냐면요. 이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의견들이었어요. 근데 네. 이게 제가 왜 한 줄로 옆에 안 썼냐면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이걸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되는구나. 아, 되는구나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한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셨습니까? 애플 뜨니까 애플 관련주들이 막 전부 다들 떴잖아요. 네네네. 뭐 대표적으로 FPCB 그 들어가는 우리 PCB만 얘기하지만 연성이라고 하는 FPCB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뭐 종목명을 얘기하시는 뭐 BH 같은 경우에는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LG 노텍도 막 급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애플 영향력이 커요. 근데 이제 애플이 폴더폰 기기가 나오고 폴더폰 한다, 네. 양산한다. 이거는 이쪽 산업에는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크시어 해서웨이 주주총회 있죠. 뉴스 중에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주말에 제일 많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할 때가 되는 건가요? 예? 이 주총 시즌이에요 또? 주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적 발표했고요. 예,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서 이제 워렌 버핏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 중에 우리가 뭘 좀 눈여겨 봐야 되느냐, 그걸 제가 그냥 요약을 좀 해왔습니다. 첫 번째, 버크시어의 주요 투자는 여전히 미국에 집중될 것이다. 미국은 뭐 본인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잘 알고,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다 포진되어 있다. 요 표현들이 중요한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써온 겁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다른 대안은 없을 거다. 여전히 미국 국채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애플 주식 매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야 이거 뭔가 내부적으로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하기를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다. 큰 변화가 없는 한 버크시어의 가장 큰 투자처는 애플일 거다. 연말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시장에서 약간 의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1분기 말 현금 플러스 국채가 1,880억 달러인데 2분기 말에는 2,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현금을 무지하게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위험이 적고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가지고 봐라. 버크시어 해서웨이도 워렌 버핏 이런 분도 지금 투자하기가 마땅치 않다. 지수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네. 유튜브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유튜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이런 얘기를 좀 덧붙여시고 싶어요. 여기에는 지금 안 썼지만 이런 분들이 하는 투자는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한 번에 넣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도 많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와서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야지만 투자가 되는 거지. 우리 투자가 다르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주의된다 이런 게 아니고, 조 단위로 가니까 큰 돈이 들어갈 만한 회사, 큰 돈이 들어갈 만한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 기업이 또 성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찾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도 함께 봐야지 단순하게 여기 현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현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막 유튜브 같은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실전 투자하는 사람의, 저는 이제 투자자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하고 우리 투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게 좀 그것도 그냥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에는 정말 큰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더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또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이미 많이 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한번 바뀌고 뭔가 새로운 게 생기고 이래야지만 네. 그런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여기서 태양광을 딱 집었긴 했는데 얘를 질문을 하니까 기회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음흠.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야 이쪽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거라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쪽의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쪽도 혹시 살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에서 해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AI는 핵무기와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워렌 버핏께서 지니를 병에서 꺼냈지만 마법의 램프 다시 램프 속에 넣을 방법을 모르는데 AI도 지니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어요. 그래서 AI에 대한 염려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기회도 어마어마한 기회도 같이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지니처럼 하여튼 어마어마한 마법을 부릴 수 있을 만한 예. 능력이 있는데 얘를 일단 한 번에 세상에 내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막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유의미한 내용들만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적어 온 건데 꽤 많은 걸 여기에 얘기했습니다. 이 워딩에서 네. 정말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걸 이 얘기에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8번, 9번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9번 뉴스는 아까 공지자님이 전해주셨는데 저 팁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8번은 우리 코스피 200 있죠. 우리 코스피 종목이 지금 1,500 몇십 개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 200이면 200개를 갖고 지수를 그렇죠.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네. PBR 1배라고 합니다. 한 배. 23개 선진국 평균가 3.2배. 24개 신흥국 평균 1.7배. 미국은 4.7배. 이거는 MSCI 산출 기준입니다. 인도 4.4배. 대만 2.7배. 일본 1.6배예요. 아이고야. 생각을 해보세요. 대만이 2.7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우리 1배인데 한 배인데 두 배만 가도 지수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천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정말 직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제신문에서 자꾸 나오는 이유는 우리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점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지 않잖아요. 네. 시장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거를. 아니 제가 이래서 이 국장을 예. 미련을 못 버리는 게 야, 인제 한 배인데 예. 딴 나라들 다 2배, 3배, 4배 이렇게 가는데 예. 이거 조금만 올라와도 도대체 얼마야? 이 생각 때문에 잠재력이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수보다는 지수도 뭐 우리 지수가 낮은 상태에 있는 거 분명히 맞지만 네. 거기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의 대표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개인 투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위반자들이나 아니면은 소위 부를 상위층에 있는 부를 가지신 분들은 네. 주식 시장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느껴져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9번 뉴스가 우리나라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우리 공 기자님 전해주신 것처럼. 아, 네. 나스닥까지. 리딩방 이거 그냥 아까 전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증권회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는지 뻔하거든요. 네. 이거 폰지로 그냥 한 거예요. 해서 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 그룹에 이게 맨 처음에 아마 4달러 상장했거든요. 야, 니네 10달러에 팔 수 있어. 그리고 이쪽 그룹은 10달러에 사라고 하고 얘네들 팔게 해줘요. 그래 벌었지. 얘네 10달러 이 폰지가 그렇잖아요. 네네. 야, 니네 15달러에 이거 팔게 해줄게. 그래서 29.5달러, 30달러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놓고 올려놓고 자기네는 맨 아래 샀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싹 팔아가지고 뭐 85%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네, 1시간에. 예. 85% 폭락했고 3.39달러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까 우리 정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이런 그 아웃바운드 콜에 있는 우리 그 문자나 메시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천 원 해도 이게 85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들은 성공한 거죠. 이들은 그거 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걸 제가 가져온 거는 아까 뉴스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일도 있을 거고 오늘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게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왜 못 잡냐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유사하게 변화하면서 계속 이게 있어요. 계속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공짜 돈은 없습니다. 손쉽게 버는 돈은 없어요.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네. 절대 이런 거 현혹되시지 마시라는 네. 말씀 또 한번 다시 드립니다. 그 강조합니다.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깨졌지만 한 번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 생각 중에 이게 이제 크죠. 네. 야, 내가 30달러까지 먹지 못해도 네. 10달러 들어가서 15달러 혹은 네. 20달러에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상투만 아니면 돼.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주말에 좋아서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서 일단 시장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감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